한 주간 축구 팬들의 심장을 뛰게 만든 핫한 K리그 경기를 정확하고 독한 분석으로 풀어보는 차원이 다른 분석, 핫다리 이영표입니다. 자, 오늘도 최고의 분석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첫 편이 업로드가 됐어요. 혹시 뭐 주변에서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 않았나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분석에 대한 얘기보다는 한국 축구의 레전드인 이영표 선수 너무 괴롭히는 거 아니냐, 너무 공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가지고 또 감독을 한 번도 안 해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너무 편하게 말씀하시길래 그 감독은 말로 한다고 막 되는 게 아니에요, 팀이. 엄청 어려워요. 그걸 좀 알고 좀 해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제가 생각해봐도 좀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한 살 차밖에 안 나지만 정말 예우를 갖춰가지고 정말 각별히 조심하면서 방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1편 우리 첫 업로드가 나가고 나서 내 주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설기현 경기 플레이 스타일을 봤을 때는 상당히 둔탁하고 거칠고 상당히 뭐 직선적이고 뭐 기교보다는 힘 약간 이런 플레이를 펼쳤는데 분석을 하는 걸 보니까 상당히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다. 설기현에 대해서 다시 봤다라는 평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주위에 안티가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설기현한테요. 뭐 지난주 좀 설기현 안 좋은 안티를 얘기했다고 해봤자 좀 뭐 그런 인천 식으로 팬들하고 공격하나? 주변에 경남 팬들 조금 있긴 합니다만. 저 경남도 잘 마무리했거든요. 그래요? 저는 제가 그 축구를 하면서 한 번도 제가 뭔가 좀 투박하게 굉장히 뭐 단순하게 이렇게 축구를 해본 적이 없어요.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굉장히 준비를 철저히 하고 분석하고. 그렇군요. 근데 저도 주변에서 형님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분석이 디테일하고, 네. 그리고 진짜 이렇게 준비하고 오는 게 되게 다르더라고요. 막 이렇게 A4 용지에 몇 장씩 갖고 오시기도 하고. 근데 오늘 여기 녹화를 지금 KBS 여의도로 가야 되는데 하지 마. KBS 원주로 가실 뻔했다고. 큰일 날 뻔했어요. 한참 가다 보니까 도착을 좀 된 것 같은데 아직도 한 70km 남아있길래 이게 뭐지? 그래서 봤는데 KBS 원주로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KBS가 여의도만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 지금 내가 몇 번 보니까 그 경기 전술을 분석하는데 랩톱 딱 갖고 뭐 경기 분석 파트별로 그다음에 편집도 엄청 잘하고 막 이래 여기서 진짜 분석적이다 딱 싶었는데 내비게이션은 잘 못 다루나 봐요. 저는 축구만 잘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도 정말 재미있는 K리그 경기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화제가 됐던 경기는 지난 8라운드에서 포항과 그 안양과의 경기에서 그 이호재 선수 혹시 보셨나요? 이호재 선수의 그 3골 취소. 굉장히 드문 경우죠. 뭐 저는 선수 때는 뭐 이제 그런 경험은 없었는데 제가 경남 FC 감독할 때 윌리안 선수가 전반에 이제 2골을 넣어서 심판이 골로 인정을 했는데 VR을 통해서 이제 취소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 2골이 취소되는 그 전반전 경기를 계속 보면서 감독으로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지? 왜냐면 그 한 골 넣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포항 경기를 보면서 감독님도 저와 같은 그런 어떤 심정이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그 심판분도 한 3번째쯤 갔을 때는 굉장히 좀 나와 같은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왜 나에게 이런 어떤 시련을 주시지 이러면서 왜냐면 그 3번째 정도 가서 또 취소되니까 야유가 엄청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제가 이날 현장에 있었거든요. 일단 전반전이 끝나고 이제 하프타임 때 들어가잖아요. 그때 엄청 욕을 많이 했거든요. 포항 팬들이. 그러면 사실 위축될 수도 있고 이 다음에 판정에도 사람인지라 어떤 그런 게 작용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저 PK 그 판정을 보고는 이분 명확하게 중심을 잡고 보는구나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이 박병진 주심의 이 면도날 같은 판정이 저는 면도날은 아닌 것 같고 안에서 콜이 온 것 같습니다. 너무 명백하고 물론 이제 어쨌든 그 VAR을 듣고도 최종 판정에 대한 거의 결정권은 이 박병진 주심에게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죠. 네. 그래도 뭐 소통이 잘 됐던 것 같아요. 네, 소통을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의견을 듣는 주심 박병진 주심입니다. 보통 누군가는 어떤 얘기를 해도 남의 의견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누구요? 여기 자, 그리고 오늘 이 포항 경기에서 상당히 눈에 띄었던 바로 이 이호재 선수. 2021년 포항 데뷔 이후에 매 시즌 성장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성장하는 속도,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그 이호재 선수가 이번 시즌 4득점을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슈팅 개수가 21개, 리그 전체에서 4번째로 많은 슈팅 숫자를 기록을 하고 있고 일단 유효 슈팅을 조금 더 확률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위치에서 볼을 받아서 슈팅까지 연결하는 건 좋은데 슈팅을 시도한 볼이 수비 맞고 나가거나 아니면 골문을 살짝 빗나가거나 이러면서 유효 슈팅이 좀 숫자가 적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슈팅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마련해 놓고 그 위에 좀 더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면서 골문 쪽으로 향하는 득점을 시도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많은 득점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대표팀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될 것 같다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핫다리 영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전술 분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오늘 경기는 바로 이 수원 FC와 김천의 경기입니다. 왜 우리가 김천과 이 수원 FC의 경기를 뽑았는가? 뭐 수원 FC가 김천을 상대로 올 시즌 첫 골을 기록한 것도 있지만 지난 시즌 정규리그 3경기를 좀 보면 무려 16골이 터졌습니다. 경기당 5.3골이에요. 그리고 오늘 경기도 5골이 터졌습니다. 수원 FC와 김천이 만나면 정말 이 엄청난 골이 터지고 최고의 경기가 보여진다는 면에서 오늘 경기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일단은 한 줄 평 먼저 들어볼까요? 간절함이 만들어낸 그 승리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간절함으로는 안 된다. 절박함이 있어야 승리를 할 수 있다. 같은 얘기 아니에요? 숟가락 하지 말라 했지. 내가 지난주에 영평 보고 숟가락 한다고 얘기했는데 너야 그 준비 안 하고 있다. 내가 아까 그 대본 보고 아니요. 저는 할 얘기가 있어요. 경험 안 해보셨잖아요. 저는 상주 상무 출신이거든요. 그렇지. 네. 그 잠깐만, 상주 상무인데 기훈이 군대 안 갔잖아. 아니 본인이 갔어요? 아니, 나도 안 갔지. 근데 어쨌든 안 갔으니까. 네, 간 근데 사람. 상주 상무 선수를 되게 간절해요. 어. 그러니까 그 환경에서 이제 제대를 하고 팀에 갔을 때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매 경기 준비하고 정말 훈련하고 몸 만들고 정말 간절하게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간절함보다 그 한 단계 위인 절박함이 수원 FC 선수에게 있었기 때문에 결국 펠레스코어를 만들어냈고 결국 승리할 수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시즌에 상위 스플릿에 올라가고 5위까지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수원FC가 도대체 올 시즌 어떤 일이 있었길래 지난 7경기에서 4점밖에 따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일단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데이터로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지난 시즌 2024 시즌에 누적된 슈팅 수가 90개로 리그 전체에서 1위였어요. 근데 이번 시즌은 63개로 리그 10위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수비 지정에서의 패스 수만 보더라도 768개로 세 번째로 수비 지역에서 많은 패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격 지역으로 못 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공격 진영 패스 수는 360개로 12위. 결국 이 부분은 공격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답답함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강상윤 선수라든가 이승우 또 정승원 뭐 이런 선수들이 빠짐으로써 생기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외국인 선수들을 지금 전격적으로 영입을 이제 4명을 영입을 했죠. 근데 이 선수들이 시즌 직전에야 이제 합류를 하면서 제대로 된 훈련이 안 됐었던 걸로 이제 이해를 하고 근데 리그를 하면서 보니까 이 선수들이 나름 괜찮더라고요. 공격에 다 외국인 선수 포진하고 그다음에 미들에 이재훈 선수와 윤빛가람 선수가 미드필드에 포진하면서 볼 배급을 원활하게 이제 해주다 보니까 그 전에 보았던 팀하고 다르게 굉장히 단단해진 걸 이제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좋아질 거라 생각하고 단지 좀 아쉬운 거는 좀 백업이 부족하다는 거. 그 부분은 감독이나 또 구단에서 이제 여름에 이제 그런 시장을 활용해서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원FC가 승리를 했고 결정적으로 설기현 감독은 윤빛가람 선수에 대한 언급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어쨌든 이제 안데르손뿐만 아니라 위에 사바, 그 다음에 루안,
그리고 오른쪽에 라반다. 이 선수들이 어떻게 이제 보면은 고르게 지금 실력들을 다 가지고 있고 특징이 다 있는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이 정말 좋은 위치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미드필더가 우리 미드필더 굉장히 중요하다 항상 얘기하잖아요. 특히 저는 이 경기를 분석하면서 저 윤빛가람 선수가 저렇게 활동량이 많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도 보면은 수비를 하다가 여기서 이제 공격수들이 압박을 통해서 볼을 뺏었을 때 보통 이게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제 또 어느새 윤빛가람 선수가 나와가지고 볼을 받아서 이런 패스, 뭐 이 사인이 맞지 않아도 굉장히 좋은 어떤 진짜 바로 슈팅할 수 있는 패스라든가 또 저렇게 이제 거의 그 센터백 앞에까지 내려와서 볼을 받으려고 이렇게 이제 준비하고 있다가 어느샌가 이 백포의 풀백과 센터백이 벌어진 공간으로 침투를 해서 저건 공격팀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저기 놓친 상황이 나오는데 저게 한 장면 나온 게 아니에요. 전반에 보면은 오른쪽에 똑같은 장면이 또 나와요. 뭐 왼쪽 오른쪽 가리지 않고 저런 상황이 되면은 계속 파고들면서 저게 체력적으로 엄청나게 소모가 많이 되는 거거든요. 자, 사실은 이 윤빛가람 선수가 기술은 좋은데 슈팅 좋은데 많이 못 뛴다라는 오해가 있는데 실제로 뛰는 그 거리를 보면 상당히 많이 뛰는 선수거든요. 정말 잘 뛰는 선수. 진짜 많이 뜁니다. 때로는 이렇게 최후반까지 내려와서 센터백 옆에서 볼 받아가지고 한 번에 또 저렇게 이제 킥이 좋은 선수다 보니까 연결해주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서재민 선수가 크로스 올렸을 때 미드필드가 저기 세카볼 저기를 지키기 위해서 역습과 또 세카볼 떨어졌을 때 슈팅할 수 있는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저기 항상 있어야 됐거든요. 근데 어느샌가 또 저기 올라서 위치에서 저런 또 역할을 해주고 저런 패스도 저렇게 센스 있게 넣어주는 거는 저 윤빛가람 선수의 장점이죠. 그 다음에 결국은 또 이 미드필더 선수가 이때까지는 미드필드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사박 스트라이커 그다음에 루안이 그 세컨 스트라이커였는데 섀도우였는데 어느샌가 또 박스 안에 들어와서 저 포워드 윙 포워드들이라든가 섀도우가 해야 될 역할을 윤빛가람 선수 이렇게 저는 그 우리 팀 선수한테도 저렇게 때론 미드필드가 들어가줘야 되는 얘기를 하면서 영국의 그 유명한 그 선수대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 첼시에 있었던 매년 10골 이상을 미드필드지만 넣었던 그 선수 있잖아요. 우리 그 항상 축구할 때. 램파드? K리그의 램파드인데? K리그의 램파드. 윤빛가람 선수 같은 경우 저런 장점 있는 거를 저는 잘 차는 건 되게 알고 있었지만 저렇게 활동력이 굉장히 큰 점을 얻고 이날 경기에서는 정말 역할이 되게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수원FC가 지난 시즌 K리그 1에서 최다 실점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올 시즌도 실점이 여전히 많아요. 이 수비에 안정감을 주지 못하는 수비 실수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이제 좀 약점으로 또 해결해야 될 문제로 지목되고 있거든요. 지금 저기 리어포 쪽에 그 김승수 선수가 이제 이진솔 선수하고 이현용 선수 사이에 있는데 이현용 선수가 저렇게 앞에 나와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저 앞에서 잘라서 공격수가 헤딩한다 해도 각이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더 들어가주면은 이진솔 선수가 앞에 김승섭 선수를 그렇게 크게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뒤에 이제 들어오는 유광현 선수를 이제 체크하면서 또 뒤에 이제 받치고 있는 김태현 선수가 뒤에를 커버하면서 좀 더 그 가장 위험한 지역을 저 세 명이 딱 지키게 되면은 더 많은 승점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첫 번째는 저는 이 크로스를 쉽게 주지 않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크로스를 줬으면 저는 수비수들이 그 타이밍에 어느 정도 대처를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앞에서 한번 접히는 동작을 또 수비수가 쉽게 허락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크로스 각도를 수비수가 대처하기에는 되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물론 박스 안쪽에서 수비도 아주 중요하지만 결국 크로스 이걸 얼마만큼 제어를 하냐도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수비기 때문에 저런 상황을 많이 경험을 해봤잖아요. 공격수는 되게 능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공격수의 움직임을 보고 같이 따라 들어가면 항상 반발 늦어요. 그래서 이제 수준 높은 공격수들은 어떻게 하냐면 크로스가 올라오기 전에 몸싸움을 통해서 먼저 타이밍을 뺐습니다. 각자 자기가 맡은 선수를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내가 꼭 이 헤딩을 처리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나도 하지 않을 건데 내 맨투맨도 절대 머리에다 볼 못 댄다. 이제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선수를 제어하는 거는 어느 정도 나는 괜찮은 그 방법이었고 되게 승률이 높았거든요. 나도 맨투맨을 당해봤지만 바짝 붙고 있으면 너무 불편해. 어떻게 하질 못하겠어요. 근데 어떤 순간에 한번 몸을 쏟다 가버리면은 수비가 완전히 놓쳐버리는 상황이 많이 되거든. 그러면 이제 커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진짜 킥만 제대로 들어오면은 찬스 나기 때문에 그렇게 맨으로 갔을 때
놓치는 상황이 이제 나기 때문에 저 박스 안에서는 지역으로 섰을 때가 훨씬 서로가 이제 앞뒤로 커버해주면서 최대한 그 존에 왔을 때 처리하는 그게 굉장히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감독들마다 그 생각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이지솔 선수 오늘 그 첫 골에 첫 실점의 빌미를 제공한 선수가 이지솔 아닌가? 처음에는 윤빛가람이 벌려서 볼을 받아주려 했다가 윙백 오른쪽 윙백 자리에서 지체를 했는데 볼이 안 오니까 이제 자기 자리로 들어가고 그 자리에 이제 이 김태환이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노룩 패스가 지금 그래서 이게 참 얼굴을 지금 나를 보고 있는데 좀 노룩 패스야. 저런 실수는 나올 수 있고 단지 우리가 저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실 저는 저런 센터백들 저게 쫙 벌리게 안 놔두거든요. 이현용 선수가 저렇게 벌리지 않고 약간만 앞에 안에 있었다 그러면은 저거 충분히 슈팅을 막을 수 있는 장면이 나올 수 있었고 저도 이제 빌드업 하면서 저렇게 잘린 장면이 있었는데 저거를 빨리 이제 우리가 리커버리해서 실점까지 이렇게 당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김은중 감독의 잘못이다? 나라면 저렇게 하지 않았다? 아니 지금 이렇게 정리해야 되나? 진행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나를 아니, 그렇게 들려갖고 그런다면. 아니 지금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나라로 보내려고 또 아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뜻은 아니고 오케이, 수정하겠습니다. 김은중 감독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선수가 저렇게 이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벌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김현종 감독이 아니라 이현용 선수가 자기 위치 감독만 안 들었다?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이현용 선수가 그 이지솔이 저런 패스를 할지 상상도 못했던 건 아니어서 볼 받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수루를 넣어갖고. 조금 더 뭐 발견한 점이 있었나요? 일단 이번 시즌에 수비 지역에서 전방으로 나가는 그 패스의 그 숫자가 지금 현재 적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데 이 장면은 지난 시즌에 수원 FC가 아주 잘했던 즐겨 사용했던 그 패턴이거든요. 상대가 압박이 나왔을 때 원터치로 돌려놓고 또 상대 수비가 모여있는 지역을 벗어나서 반대쪽으로 또 볼이 이동이 됐었고요. 또 한쪽에 몰아놨으면 또 반대쪽으로 가면서 굉장히 확장된 공간을 또다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패턴들. 사실 지난 시즌에 수원FC를 상대로 가장 어려웠던 부분들 중에 하나는 또 이렇게 볼 소유를 계속해서 가져가면서 공격을 이어나갔던 부분이었는데 마지막 경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축구 팬들이 축구를 볼 때 되게 도움이 될 만한 전술 하나가 뭐냐면은 볼이 이렇게 있어요. 자, 볼을 이쪽으로 이동시켜요. 그러면 상대가 이쪽으로 다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어느 쪽에 공간이 비냐? 이쪽 공간이 벼요. 그럼 볼을 이쪽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상대가 일로 땡겨오기 때문에 이쪽 공간이 빈단 말이야. 그러면 아주 빨리 볼을 이쪽으로 보낼 수 있는가? 이쪽으로 딱 보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상대가 다시 이렇게 땡겨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또 이제 어느 공간이 비냐? 이쪽 공간이 빕니다. 그러면 볼을 빨리 이쪽에 놓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을 딱 이동시키면 공간을 통해서 이제 크로스 타이밍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더 상대를 좀 어렵게 하려면은 이렇게 보내기보다는 와서 안으로 갔다가 전달하고 했을 때 혹은 안으로 와서 들어갔다가 밀집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볼이 다시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면은 그 다음에 이게 사이드로 열렸을 때 또 이 친구들이 가는 시간이라든가 이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맞습니다. 이제 하게 되면 상대가 맞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이제 어려워지는데 그래서 일단은 사이드로 가기 위해서는 중앙으로 볼이 들어가서 상대를 중앙으로 밀집을 시켜야지만 상대가 되게 대처하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제 요 공간이에요. 요 공간. 요 공간. 하고 요 공간. 누군가가 이제 요 공간에서 딱 잡아서 이 공간으로 볼이 딱 투입이 되게 되면 어찌됐든 간에 이 공간은 위험한 공간이기 때문에 압박하고 이 사람이 여기 붙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붙으면 이렇게 돌아가 버리니까 이렇게 늘어갈 수 없고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으로 볼이 들어가는 순간 상대가 오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생기는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볼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또다시 찬스가 생기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하프 스페이스의 활용을 아주 김천 선수들이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천이 경기에 지긴 했지만 이렇게 후방 빌드업을 하는 상황에서 즉 김승섭 선수의 위치를 보면 지금 딱 그 하프 스페이스에서 저 공간. 네, 볼을 받아주는 역할도 할 수 있고 또 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치적 우위를 가져가면서 상대 수비를 끌어당겨 놨거든요. 또 볼을 없을 때는 상대 수비수를 또 끌고 들어가면서 그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또 열어주면서 지금 스트라이커한테 패스를 연결시킬 수 있는 저 옵션을 또 제공할 수 있는 이런 플레이까지도 이런 모습들은 경기에서 지긴 했지만 계획적이고 좀 조직적으로 플레이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천이 패하기는 했지만 이 직전까지 6경기에서 4승 2무를 하면서 그래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김천인데요. 이 3선의 간격에 대해서 아주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그 간격에 알맞은 타임, 그러니까 가능성 있는 압박을 지금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올 시즌 초반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다르게 봤던 것이 이날 경기에 최하위 팀하고 경기하는데 이제 3실점했다는 것은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코너킥 장면에서도 보면은 프리헤더를 준다는 것은 저거는 사실 거의 나오면 안 되는 장면이에요. 저거는 골과 다름없는 장면이고, 그러니까 저런 장면들이 한 경기에서 다양하게 많이 났다는 것은 뭐 간절함 가지고 이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거 없이는 또 우리가 좋은 경기를 좋은 결과를 또 얻을 수는 없거든요. 공격에서도 보였는데 오재현 선수가 크로스하게 되면은 이때 지금 김승섭, 이동경, 그다음에 유강현 저 선수들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서 저걸 어떻게 해서든지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렇게 대충 들어가서 가서는 절대 골을 넣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경기에 대한 이제 임하는 자세라든가 그다음에 얼마나 간절한다든가 이게 보이거든요. 예, 저거 힘들어 들어가줘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러면은 김승섭 선수는 대충 했다 이렇게. 왜 계속 자꾸 김승섭 대충이 나와요. 저는 제가 감독을 해도 선수들이 어떤 실수를 개인적으로 저는 지적을 하지 않아요. 지금 선수 이름이 계속 나와갖고 내가 지금 너무 깜짝 이제 저런 상에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알겠습니다. 제가 저 선수한테 요구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오늘 뭐 여러 가지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뭐 개인적으로 설기현 선수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우리 그 김천 선수들 계시면 적극적으로 연락 주시면 또 전달도 하고 또 반영도 하고 또 만약에 뭐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설기현 우리 감독이 전화해서 직접 사과도 할 예정이니까 언제든지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까지만 하겠습니다. 두 분 정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는 더 정확하고 독한 분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센터백 이지솔 선수가 치고 들어가는데 그냥 막 이렇게 소위 모세의 말하는, 기적처럼 열어주는 홍해가 이렇게 갈라지고 그런 거 좋아하잖아. 이게 지금 그거 좀 약간 홀리한 거 좋아해요.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강 건너면 별로 안 좋지. 우리 그 요단강 그때 데뷔 때 갔다 왔잖아. 형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사해 가서 관광을 했는데 내가 기원이를 데리고 성지순례를 갔어. 진짜. 사회 갔던 애들 다 기분 좋아가지고 다 이렇게 입에 걸려있고 막 그리고 너 그날 밤에 성경책 보지 않니? 뭘 봐 보기는 그냥